여기 될 겁니다.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이 뽑기운에 자신 있다. 인생은 한 방이야.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민간 재개발의 길이 열렸었습니다. 오세훈표 신통기획이 나타났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재개발 지역들이 여기도 신청한다 저기도 신청한다 난리도 아니었었죠. 이제 모집 마감일이 왔었는데 그 결과 열어보니까 어떤가요? 102곳이나 신청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열기들이 딱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곳들이 신청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민간 재개발 후보지들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신청 지역들이에요. 보게 되면 서초구는 신청 지역이 없고요. 그 외로는 다들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도 성북구, 은평구, 용산구는 11개 구역이나 되네요. 정말 치열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나도 재개발해주세요, 여기도 재개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들 열렬하게 재개발 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될 곳들은 어떤 식으로 구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세훈표 신통기획에 대한 공고문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6대 규제 완화책 적용하면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했었었죠. 이 공모일이 언제냐? 2021년도 6월 23일입니다. 이 공모일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고서 좀 이따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되는 요건들이 있었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재개발의 신에서도 어떤 부분들 이야기했나요? 노후도라든지 어떤 부분들, 요건들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 그 자세한 설명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민간 재개발 신통기획을 신청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신청했으니까 투자해도 되겠네 해서 막 들어가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단 가장 먼저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다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그리고 도정법상의 요건들이 있죠. 그 요건들은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법정 요건들은 충족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했었고요. 노후도를 충족도 안 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주민 동의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본 요건도 못 맞췄으니까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본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거는 다시 공고문으로 돌아갔을 때 12월 중에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5개 내외라는 거는 뭘까요? 각 구별로 하나에서 많아야 2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합이 있으면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노후도를 확실하게 충족한 데들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후도는 무엇이냐? 철근 콘크리트조는 30년, 그 외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이런 애들은 20년이다 이야기했었고요. 이 구역 지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감정 항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번 정량평가 항목들을 보게 되면 기본 점수에서 가감점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노후도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 반대라든지 사업비용 보조라든지 구역면적 신축 현황 등등등 있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거라고 했었었죠? 바로 신축빌라란 이야기 했었습니다. 신축빌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도가 깨지고요. 그리고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권 여부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안 나오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주민 반대도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신축빌라가 많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업성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비용 보조에서도 감점이 될 확률이 높게 되고요. 신축 현황도 역시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가감정 현황들을 보게 됐을 때 신축 빌라가 많은 구역들이 있고 없는 구역도 있다. 그러면 없는 구역 쪽들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디가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경쟁이 너무 치열한 데보다는 경쟁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딱 지도를 놓고 보았었을 때 25개 내외를 지정한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7개를 신청했는데, 마포구 터가 너무 좋으니까 마포구 7개 지정, 그리고 다른 데들은 막 0, 0, 0, 0, 0 이렇게 할까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구별로 분산 배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이렇게 하나밖에 신청 안 한 데들이 비교적 확률이 높겠죠. 물론 여기가 애초에 그냥 기본 요건도 충족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노원구 0개, 금천구 0개, 강서구 0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똑같은 용산구 내에서도 11개 구역 중에서 하나가 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쟁이 조금 덜한 데들 있잖아요. 뭐 2개 구역, 3개 구역 이런 데들은 이런 구역들을 놓고 봤었을 때 구역이 후보지가 2개예요. 그러면 보다 확실하게 노후도를 충족한 데들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갖다 일단 경합이 높은 데랑 낮은 데랑 비교하는 게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합이 벌어졌다고 했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가감정 항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A 후보지가 있고 B 후보지가 있어요. A 후보지는 노후도를 맞추긴 맞췄었는데 약간 좀 쎄해. 신축 빌라들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B 후보지는 그냥 명확하게 노후도가 깔끔하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냥 여기는 재개발 너무 시급해 하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A, B 중에서 고르면 B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2개 구역을 비교했을 때 노후도를 확실하게 맞춘 곳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구역이 되는 거야? 라는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고요. 서로 우리 구역이 노후도가 더 맞췄다, 우리 구역은 동의율이 높다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동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최소 동의율은 충족하고 반대가 그렇게 심하냐 안 심하냐는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동의 자체는 일단 구역 지정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사업성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법적 요건들을 더 충실하게 맞췄냐,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예정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준점을 명확하게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 3가지를 듭니다. 우선 첫 번째, 노후도를 충족할 것.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이 노후도를 미충족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는 동의율 90% 충족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냥 법적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탈락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노후도는 기본 중에 기본. 그 2번째로는 신축 빌라 여부인 거죠. 신축 빌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솔직히 노후도를 깎아먹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될 가능성들이 떨어진다. 노후도보다 확실하게 충족한 데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축 빌라가 가능하면 없는 곳들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마지막 3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정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곳들은 있지만 거기가 진짜 될지 안 될지는 12월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데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가 정말 중요한 게 신축이 들어서지 않을 곳, 여기에다가 저는 별표를 5개 쳐주고 싶어요. 왜냐? 지금 노후도를 맞춰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노후도를 맞춘 거는 기본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지금도 막 지어지고 있는 신축 빌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중에서는 막 몸살이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권리 산정 기준이 2021년도 9월 23일이 되면 나는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되는데 제발 신통기획 되지 말아라 반대하면서 이번에 신통기획에서 떨어졌다. 잘 됐다. 그럼 막 분양 막 하고, 그러고서 다음 연도에 또 신통기획 내년에 기대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 업자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내년도에 신통기획을 또 접수받긴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노후도를 간신히 맞추긴 했는데 또 신축비를 또 들어서고 또 들어서고 또 들어서고 그러면서 노후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쫙 하면서 이제 법적 요건을 못 맞추게 되면 여기는 그 다음 연도에 신청하려 했었더니 노후도를 못 맞춘 곳,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정지를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잡고 가라고 해요. 이번에 되든 안 되든 내년도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 만한 구역을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을 때 사업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빌라가 많기보다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 그 땅들이 막 커가지고 빌라 업자들이 가가지고 딱 부셔버리고 빌라 쫙 올리기 쉬운 곳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정지들이 돌아다녀 보시면 지금도 막 건축이 되고 있는 곳들, 신축 분야하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일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었던 재개발 6대 완화책 발표했었을 때도 어떤 내용이 있었었냐, 재개발 해제구역 중에서 54%가 노후도를 충족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걸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뭘까요?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서 46%는 노후도를 못 맞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들도 지금 재개발 해제 구역이다 뭐다 하면서 열심히 팔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고 터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정지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이번에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구역이냐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신축이 들어서지 않을 곳들, 대표적으로 건축행위 제한구역이 지정된 곳들도 괜찮은 곳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높아심에서 이야기해드리는 것 중 하나가 김재경 소장이 여기 구역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돌아서 들리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느 구역도 특히 조합설립인가 안 난 예정지가 여기 될 겁니다 투자하세요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20년 묻을 자신이 있다 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여기 리스크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된다라고 말했다? 그거는 뭔가 저를 사칭했다든가 뭔가 사기라든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신통기획 신청을 102곳이 후보지로 나섰는데 실제 선정은 25개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뽑기운에 자신 있다, 인생은 한 방이야, 이게 아니라고 하면 잘 걸러서 우리가 법정 요건들도 여러 번 공부하고 일전에 재개발의 신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영상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